안녕하십니까. 이집트 시나이 반도에서 한인 여행객 피랍 사태가 벌어진 지 열흘 정도 지났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번 피랍 사태 이후에 시나이 반도 지역을 여행 제한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이집트를 찾는 성지순례객 대부분이 아직도 시나이산 방문 일정을 그대로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성지순례인데다가 기독교의 뿌리에 해당하는 시나이산을 빼놓고 갈 수 없다는 순례객들의 마음도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시민혁명 이후에 극도로 불안한 이곳의 치안 상황을 감안한다면 제2, 제3의 피랍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대다수 한인 성지 순례객들이 여행지 현실에 대한 충분한 사전 정보가 없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열흘 전 피랍됐던 성지 순례객들도 똑같은 경우였습니다. 29시간 동안 억류됐던 동료 여행객들이 무사히 석방된 직후의 모습입니다. 얼싸안고 기뻐하는 것까지는 좋은데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찬송가를 큰 소리로 합창하고 이어서 한국 교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통성 기도까지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무사 귀환을 환영하는 기독교인들의 기쁨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이곳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이런 행동은 자칫 커다란 화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시나이산이 아무리 기독교 성지이긴 해도요, 주변의 경찰과 석방 과정에서 도움을 준 베두인족들 모두 100% 무슬림들입니다. 게다가 시나이 반도가 속한 이집트는 이슬람교 외에 이 다른 종교의 공개적인 선교 행위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처벌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시나이산을 찾는 전 세계 기독교인들도 이 시나이산 정상을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렇게 찬송가를 부르거나 하는 행위는 극도로 자제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죠. 또 여러 차례 보도가 됐습니다만 특히 이집트에서는 원시 기독교인 콥트 교도들과 이슬람 교도들 간의 충돌이 끊이지 않고 있는 지역이지요. 시민혁명 이후에 더욱 격화되고 있는 반미 반이스라엘 정서가 반기독교 정서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기독교의 뿌리를 찾아왔다는 교인들의 설렘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아직도 수많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종교와 정의의 미명 아래서 끊임없이 피를 흘리고 있고요. 그런 현실에 상당수의 아랍권 민중들이 분노를 토해내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사전에 여행 오시기 전에 충분히 마음에 담아 두시고 출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란이 영국과 프랑스에 대한 원유 수출을 중단했습니다. 두 나라는 이란산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큰 타격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유럽 국가들에게는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보도가 엇갈리고는 있습니다만 이란이 지난주에 이탈리아와 포르투갈 또 스페인 같은 나라들에 대해서 장기 계약으로 이란산 원유를 계속 수입하든지 아니면 당장 수입을 중단하라고 양자택일할 것을 최후 통첩한 상태입니다. 이란의 압박이 이렇게 가시화되면서 국제 석유시장, 특히 한국 석유값과 직결돼 있는 두바이유 가격이 지난해 5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뛰어오른 상태고요. 석유 수입 금지 조치로 이란을 제재하려던 유럽의 방침이 거꾸로 유럽 스스로 발목을 잡는 형국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석유 시장에는 3차 오일 쇼크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더욱 걱정되는 것은 이스라엘이 올 2분기 4월에서 6월 사이에 결국엔 이란을 공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인데요. 미국이 어렵사리 지금 이스라엘 정부를 뜯어말리고는 있습니다만 이스라엘 내부에서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수그러들지를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서서 지난주에 이란 군함 두 척이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를 통과를 해서 지중해로 진입을 했습니다. 현재는 시리아의 타르투스항에 이 군함들이 머물고 있는데요. 이 타르투스항이 이스라엘에서 불과 300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그만큼 선제 공격설에 이란이 긴장하고 있고 그런 선제 공격설에 대해서 견제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군함을 근거리에 배치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아랍의 섬 아닌 섬 이스라엘은 지역 내에서 유일한 핵 보유 국가입니다.
핵 보유가 이 적성국으로 둘러싸인 지역 내 환경에서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필수 조건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셈인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핵 개발 속도를 높이고 있는 이란의 발걸음을 저지하는 게 당면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해 보입니다. 이란이 핵 개발의 속도를 높일수록 결국 이스라엘의 강경파들의 목소리도 점점 커지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종종 외부의 적, 특히 북한을 끌어들이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여러 차례 있었던 간첩단이나 용공 조작 사건의 경우가 그렇고요. 또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총풍 사건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이집트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 이곳 인권단체들과 시민단체 관계자 40여 명이 재판을 받게 될 예정인데요. 미국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지원받았다는 이유입니다. 군이 주도하고 있는 과도 정부는 이들 단체들이 미국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반군부 시위 등 반정부 시위를 조직하고 사회 혼란을 부추겨 왔다고 강력히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부의 주장은 폭넓은 반미 정서를 타고 빠르게 확산되면서 서민층을 중심으로 먹혀들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시민혁명을 주도했던 시민사회 세력에 대한 군부와 과도 정부를 장악한 친무바라크 세력의 거부감, 여기에 의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이슬람 세력들이 정국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서 시민사회 세력을 국민 정서로부터 분리시켜야 할 필요성이 맞아떨어지면서 일어난 일이라는 분석입니다. 무바라크의 중마고우인 딴따위가 이끄는 군 최고위원회와 무바라크 정권 시절 관료들이 중심이 된 과도 정부 인사들은 사실 그동안 미국과 아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시민사회 세력의 군부 퇴진과 의회에 대한 권력 이양 요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축구장 폭력 사태로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과도 정부는 이번 이 시민단체의 미국 자금 연루 사건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반미적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또 의회 내 이슬람 세력들도요, 이 미국이 17억 달러에 달하는 원조 중단 문제를 거론을 하자 그러면 이집트가 먼저 원조 중단을 요청을 하고 중국이나 터키 같은 다른 나라들과 이제 거래를 하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시민혁명 주도 세력을 견제하고 정치적 입지를 넓히기 위해서 긴밀한 관계였던 미국을 제물로 삼아서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여론을 반전시키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이집트 국영TV와 유력 일간지 등 언론 관계자들이 알자지라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시민혁명 기간 동안 자행된 여론 조작 내용을 고백했습니다. 이들은 무바라크 정권 시절 시민혁명 주도자들이 미국과 이스라엘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고 조직적인 교육을 받았다는 조작된 인터뷰를 방영을 하고 또 이 타흐리르 광장 상황이 아주 평온하다는 거짓 중계를 해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권력과 결탁한 언론의 추악함이 결국 민주주의의 목을 조르는 주범이었다는 사실, 이역만리 떨어진 이집트에서도 한국과 별반 다르지 않은 진실이었습니다. 카이로 브리핑이었습니다.